제약 바이오와 관련돼서 몇몇 기업들 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텍이 되겠습니다. 바텍 오늘 10%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예상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지만 지금 PER로 보자면 동종업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는 한 5만 5천 원 전고점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보면서 접근을 해도 네. 될까요? 사실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소 좀 굉장히 크게 좀 사고를 쳤죠. 그렇죠. 뭐 관련해서 지수 관련해서 영향을 전체적으로 아까 네. 펀드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만약에 펀드 안에 뭔가 들어있다면 그 펀드가 지금 실제 펀드 수익률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뭐 상패가 뭐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다시 재거래될 때는 다소 좀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펀드 전체에 이제 손실로 이제 수익률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펀드에 반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미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재거래되기 전에 빨리 펀드 환매를 해서 그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펀드 관련된 환매가 굉장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LG 에너슨 솔루션까지 수급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나비 효과가 상당히 많이 시장에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뭐 바텍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인바디, 비웍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미용기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네. 주가가 근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 부분도 북미라든지 유럽 그리고 국내를 제외한 아시아 특히 중국 시장에서 성장성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수익성 개선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717억 정도로 아마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126.9%나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성이 양호한 3D 신제품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신제품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익률이 높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구간 접어든다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온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밸류에이션 부분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ER 밸류가 한 8배 정도 수준입니다. 말씀드렸던 동종 피어 업체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레이언스나 인바디, 비옥스를 포함한 피어 그룹 평균 PER이 1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8배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히 저평가된 국민이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직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치과 치료제 임플란트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는 바텍을 탑픽으로 보세요? 아니면 다른 유망 종목도 보세요? 네, 뭐 바텍도 여전히 좋고요. 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약에 좀 펀드 내에서 뭐 도태가 되고 뭐 물량을 줄여야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네. 아무래도 다른 쪽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을 채워야 되겠죠. 수급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뭐 클래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신제품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모습들이 다시 좀 꿈틀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견조한 실적 성장세 그리고 특히 북미 지역이라든지 미주 지역에 상당히 좋은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남미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좋거든요. 중저가 라인에서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기계가 많이 깔리면서 카트리지라든지 이런 소모품 제품이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특히 기계보다는 소모품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미용기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뭐 호재성 소식을 전한 ABL 바이오 지금까지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또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1조 2천억 원이 넘는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개장 이후에 또 대표이사 현지에 연결해서 도움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ABL 바이오의 이번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저도 이동간의 이제 공식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자세하게 보지 못했지만 파이프라인 ABL 301이 지금 기술 이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BL 바이오가 뭐 시작과 함께 개장과 함께 지금 상한가 진입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동사가 지금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까지 올라간 수준인데 지금 계약 금액이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 지금 몸집만한 계약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 뭐 임상 단계가 좀 낮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일스톤이라든지
뭐 기술료까지, 뭐 로열티까지 들어오는 이제 그런 어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 조건도 상당히 지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저는 올해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이센싱 아웃을 많이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보통 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니즈가 강한 상황에서 이 지금 금리를 인상한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제약 바이오 업체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이들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현금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라이센싱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올해 라이센싱 아웃을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많은 부분들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많은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소식들을 올해 좀 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대표적으로는 ABL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오늘 물꼬를 좀 터준 것 같고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약 바이오의 투자 심리적 측면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BL 바이오는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기술 수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내일이나 이번 주 내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상승률 상위 종목에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앱클론도 이 시각 현재 두 자릿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어떻습니까? 박소영 캐스터. 네, 앱클론이 12%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연이틀 상승하면서 현재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ABL 바이오 호재의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도 열리고 있는데 이전에 CES가 열리고 난 후 관련주들이 조금 차익 실현 나왔듯이 이 이슈가 끝나고 나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결국 그 스케줄 매매로 본다면 사실은 뉴스가 나올 때 다소 올라간다면 네. 뭐 파는 시점에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을 거라 봅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셨던 이제 수급 쪽으로 많이 오르면 아마 이번 스케줄을 가지고 좀 팔려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 매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 치료가 이제 말기암에서 조기암으로 이제 좀 앞당겨지고 있는 분위기이고 최근에 암 환자의 첫 치료부터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면서 반응률을 높이고 있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진화를 계속적으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진화가 상당히 좀 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면역 항암제는 그동안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전이가 재발하면서 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말기 3, 4기 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서 조기 암 환자에 사용하도록 노력되고 있고 기술 진보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 특히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인식하면서 치료를 돕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최근 3, 4대 항암제로 부르는 면역 항암제가 국내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서는 아까 말씀 주신 종목들도 있고요. NK맥스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녹십자, 랩셀이나 그다음에 셀리드, 그다음에 ST큐브라든지 그다음에 매드팩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동아 ST, 그다음에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관련주로 이제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바로 지금 어떤 실적이 반영이 되거나 항암제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임상 효과가 나온다는 어떤 뭐 발표가 없다면 당장 모멘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조금 긴 호흡에서 지금 치료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길게 보시되 조금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오랜만에 80달러대를 재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공급 차질 우려, 견조한 수요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오르고 있는 것이 또 정유주가 아니겠습니까? 저점을 찍고 지금 꽤나 연일 또 시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정유주에 관심을 새롭게 가져도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유가가 상당 기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고점 가격대 이걸 지금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 화두인데요. 대표적인 원자재라 할 수 있는 이 정유가 지금 WTI 기준으로 볼 때도 오늘 81불 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게 지금 상당 기간 높은 가격대에서 유지가 된다. 그럴 경우에 이 정유주들은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그런 영업 환경에 놓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스프레드 마진 차이에서 그 마진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업적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어떤 영업적 환경에 놓이는 것 같고요.
이게 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놓고 볼 때는 정유화학 섹터는 상반기 내에서 비교적 주가는 강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유주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약간 어려운 구간에서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유화학주의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냐 가치주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가치주를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이 좀 들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유주 역시 상당히 이익이 좋은 기업들이고 가치주다 보니까 이런 기업이 요즘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저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GS 이 세 개 종목이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S오일을 일단 지금 시점 탑픽을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이익도 견조하고 S오일 같은 경우 과거에도 그렇지만 주가가 뭐 11만 원, 많게는 뭐 13만 원대까지 갔다가 저점은 한 8만 원, 9만 원대 유지를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11월 달 한 8만 원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추세를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은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한다고 놓고 볼 때는 S오일을 좀 매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상반기 내내 그러니까 길게 되면 한 6개월까지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상당히 지금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내에 이런 S오일을 담아두시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내 수익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주와 가치주 사이에서 최근 고민이 많은 시장인데 S오일 유망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가치주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요즘에 많은 가치주들이 저점을 약간 탈피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문제는 많은 또 가치주들이 물론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단 말이죠. 네. 어떤 종목을 유망하겠어요? 자, 이제 금리 인상기에 물론 이제 가치주로서의 이동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네. 우리가 뭐 일단 일견으로서는 가치주가 좀 더 아웃퍼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좀 돌려보면 금리 인상기에 가치주와 성장주는 비슷하게 올라왔다. 초기 예. 반응은 가치주가 좀 좋았는데 일정 수준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이 굉장히 귀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1, 2년 사이에는 실적 성장이 너도 나도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좋은 회사가 물반 고기 반이었다고 하면 올해 이후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상당히 좀 드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그 성장이 굉장히 귀하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이 확실하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이 또 귀하게 되고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가치주로서의 어떤 로테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기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우위를 가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정말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이제 가치주를 말씀을 좀 하시자면 결국 지금 가장 큰 수혜주는 결국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가 되겠죠. 예. 물론 보험주도 있겠지만은 은행주도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은행주 같은 데에는 지금 우리 금융지주가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30%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다른 회사들이 60%에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우리 외국인 지분율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물량이 이제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MSCI나 이런 쪽에 펀드 편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7%대 이상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급적으로도 우리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탑픽으로 봐서는 우리 금융지주 그다음에 두 번째 탑픽은 하나금융지주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은행주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1.8 정도 찍었다가 다소 조금은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 2%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이 없다는 점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금리 인상기 2% 정도까지 올라간다 보면 아마 은행주는 좀 더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가치주로서는 KT 정도 볼 수 있습니다. KT가 지금 K뱅크 관련된 지금 상장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올해 배당 관련해서도 지금 2,000원 이상으로 배당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도 전반적으로 통신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저밸류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이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배당이 상향 조정된다는 점에서는 KT가 가장 우선주로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또 LG U+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정유주주 가운데에서는 2차 전지와 같이 연관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눈에 띕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도 좋지만 경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그다음에 종유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받으면서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하이브에 대해서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현재 4%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고요. 다른 엔터주들도 빨간불 켜내면서 SM도 2%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좀 엔터주들 자리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의 반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엔터 전반적으로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매매하고 있는 뭐 펀드 매니저는 특히 뭐 기관 수급들 보시게 되면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작년 연말에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지금 약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또는 특정 종목에서 결국 매도,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비중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올랐었던 엔터라든지 뭐 게임주, 뭐 2차전지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매도가 많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망과 다르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이브도 지금 어느새 지금 30만 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본 보고서는 목표 주가 최대한 55만 원까지 제시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대니까 어떻게 보면 괴리율이 상당히 높아진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낙폭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상한 대로서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은 알 수 없는 분위기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쯤 매수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스켓 매매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이 단지 이 뭐 하이브라든지 SM이 오늘 뭐 이래서 좋은 보고서 나왔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단기 반등은 아니다라고 좀 정의해 볼 수 있겠고 당분간은 주가가 좀 옆으로 횡보하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시작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1월 말 정도 늦으면 2월 초 중순까지는 이 하이브라든지 다른 뭐 엔터주들 YG 엔터라든지 SM 주가가 약간 옆으로 가면서 낙폭이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옆으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엔터주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것이 게임주가 되겠거든요. 게임주가 요즘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오늘은 뭐 시장 반등이 나오니까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주 가운데서도 위메이드 최근에 가상화폐인 위믹스 대규모 매도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어제 이에 따라서 8%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반등의 성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쪽 뭐 게임 섹터라고 네. 할 때 지금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 맥스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게임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아마 키 맞추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이런 노이즈가 나올 때는 아마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시장 반등이 나올 때는 약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결국 게임 경쟁이 돼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게임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인기가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분명히 올해는 약간 상반기까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쪽 섹터가 다시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이쪽으로 화두를 불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데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일 거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1월 달은 네.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 길면 상반기 내내 약간은 재미없는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게임주를 접근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는 게 좀 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꼽아드리는 것들이 웹젠이라든지 넷마블, NC소프트 계속 꼽아드리는 이유가 이 게임들도 결국에는 경쟁력이 있는데 아직 주가가 그렇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안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아직 안 간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지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굳이 더 올라가는 흐름이 상반기 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종목 많이 올라간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자는 투자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반도체 쪽이 되겠는데 가장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DB하이텍 그리고 해성DS가 되겠습니다.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반도체 내에서 요즘에 선전을 한 것은 기판 쪽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폭이 그다지 깊진 않았어요. 기판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잘 가고 있는 것이 덕산 하이메탈 5.53% 이 시각 현재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시작됐다라는 리포트가 또 나왔거든요. 자세하게 투자 의견 들어볼까요? 네, 뭐 실제 덕산 하이메탈은 신고가가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뭐 본업 가치, 그다음에 덕산 넵코어스,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지분 가치를 총 합해야만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 나오는데 결국 관련해서 지금 지분 가치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형성된 과정에서 본업 가치가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와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고마진 제품인 마이크로 솔더볼과 그다음에 PNF, 그러니까 페이스트 앤 플럭스가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고부가 플립칩 계열의 지금 PCB 시장 확대가 계속적으로 마이크로 솔더볼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실제 여전히 이제 PCB 소재들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페이스트 앤 플럭스 국산화도 성공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법인 같은 경우도 주석 등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들을 수직 계열화했기 때문에 솔더볼 관련된 내부적인 어떤 그 원가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솔더볼 같은 경우는 지금 플립칩 패키지 기판의 필수 주제인 솔더볼 수요가 가파른 증가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두 가지 기반으로 본다면 플립칩이 거의 75대 25로 플립칩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관련된 기판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와이어 본딩 시장을 빠르게 플립칩 시장이 재편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솔더볼 관련된 매출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기존에 솔더볼도 하고 있었지만은 마이크로 솔더볼이 실질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미세화 공정에서 마이크로 솔더볼이 쓰인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글로벌 그 마이크로 솔더볼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60에서 70%까지 달하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이 거의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오늘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것이 TCK가 되겠거든요. TCK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소식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TCK 주가의 흐름이 최근 저점에서 올라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여전히 뭐 저가 매수권에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여전히 이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 평택 2기 공장이라든지 그다음 평택 3기 공장의 조기 가동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M16 관련된 공장의 가동률 상승 효과 때문에 생릭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성장률이 강하게 올라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SK 하이닉스가 M15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키옥시와 관련된 Y7 공장에서 낸드 관련된 신규 장비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1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분기별로 상당히 우상향 그림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식린 관련된 시장 내에서 신규 경쟁사 관련된 뭐 경쟁 관련된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빠진 이후에 상당히 조금 횡보하거나 못 오르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보였는데요. 상당히 지금 상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200단 이상의 3D 낸드 양상이 본격화되면 TSK 같은 좀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 격차가 높은 회사들과 낮은 회사들의 격차가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단화에 따른 수혜가 TSK로 아마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고객사의 3D 낸드 양상 기술이 224단 이후에 결국은 지금 1000단 수준까지 발전되면서 장비, 그러니까 챔버 내에서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싱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평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TSK가 아마 1분기부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진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도 알아보죠. 네, 오늘 오랜만에 카카오페이가 현재 5%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그룹 악재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 신저가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현재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력이 있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리스크가 좀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이 종목이 지금 사실은 뭐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저가 매수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 여튼 뭐 상당히 고밸류션,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상장을 했던 기업이고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제로 나와 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대표이사나 또는 뭐 임원진들의 뭐 주식 매도 이런 것들이 좀 시끄럽게 좀 작용을 하면서 투심을 좀 악화시킨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추세가 약간 뭐 돌려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한 17만 원대 이상까지는 좀 다시 올라와야만 추세가 약간 전환되면서 좀 매수해볼 만한 뭐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지금 돌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고 좀 판단하기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지금 주가가 좀 시장이 좀 더 밀리게 되면서 좀 떨어지게 된다. 그럴 때는 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일단 관망하자 의견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페이가 근본적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결국 이 기업이라는 것도 돈을 벌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이제 가시권에 있는 증권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손해보험 이런 사업들이 이제 수익성이 좀 들어와야만 결국 카카오페이에 대한 밸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카카오페이가 주가 결국 올라가려면 결국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뭔가 성장성이 있었는데 그게 수익성까지도 확실히 가시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 매수하시기보다는 관망만 잘 하시고 사업적인 흐름 제가 말씀드렸고 카카오페이는 뭐 뉴스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업적인 뉴스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진행 방향이라든지 속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는 투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